저희가 엔진 전문점이다 보니까 엔진 수리를 많이 의뢰를 하세요. 저희가 일단 온다고 다 엔진 작업을 그냥 해버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엔진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서 엔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전압 강화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점압파형이야, 점압파형. 너 왜 뒤로 쭉 날아가면 안 된다. 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사장입니다. 자, 오늘 입고 낸 차량은 CLA 45AMG예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엔진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은 키로수가 22,000km입니다. 15년식이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실화에 대한 고장 카드가 들어왔는데 점화코일 플러그 갈아보고 안 되면 엔진이죠. 늘 엔진이라고 입고돼서 차가 들어왔어요. 엔진 판정을 또 받고 왔는데 이 엔진 판정을 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어차피 직원들 교육도 시킬 겸 실화 진단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뭐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화 진단하는 과정을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지금 관중들이 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핑크레치는 항상 제스처가 이거야, 이거. 직원들 다 데리고 이제 이 차를 진단하는 과정들을 좀 찍으려고 해요. 45AMG가 진짜 엔진 고장이 맞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킬로의 엔진 고장은 좀 오버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점화 코일이랑 플러그 문제도 많고요, 인젝터 문제도 많고, 그다음 실린더 헤드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엔진일 수도 있는데 한번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소 실화, 그 다음에 1번 연소 실화, 1번 실린더의 실화가 감지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젝터 분사량 조정 시 최소 1개의 실린더가 희박했다. 뭐 그냥 고장 코드로만 봤을 때는 인젝터일 확률이 높은데 1번 실린더가 희박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개 값 이상이다. 인젝터가 보정을 하다가 보정을 해도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1번 실린더가 희박해서 보정을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실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정 한계치가 넘어갔기 때문에 떴을 거야. 그러면 1번 실린더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은 1번 실린더의 실화야. 특정 기통이란 말이야. 1, 2, 3, 4가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1번 실린더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공통 부조가 아니야. 공통 부조면 흡기 매니폴드나 연료 압력이나 타이밍이나 흡기 누설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특정 기통이기 때문에 1번 실린더를 중점으로 보면 되는데, 직분사 인젝터는 이 확인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걸로 제껴 나가는 거야. 엔진이랑 점화랑. 그렇게 해서 일단 실화 카운터가 실제로 하는지 먼저 일단은 보자. 초기 시동 때는 인젝터 보정을 안 해. 온도가 올라가기 전까지 냉간시에 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지. 그리고 차를 사러 갔을 때 진짜 중고차 꿀팁인데, 차 보러 간다는데 차가 따뜻하다, 문제가 있는 거야. 냉간시에 캐머졌을 때 소음이 난다든가, 아니면 냉간시에 어떤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차가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러 차를 팔라고 그렇게 시동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어. 나도 겪었고. 제네시스 사러 갔는데 따뜻하더라. 제가 시동 걸어놓지 말라 그랬는데, 패스트하이를 지나서 RPM이 정상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흡기 매니폴드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엔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볼 거야. 첫 번째는 고장 코드를 확인하고 어떻게 진단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데이터를 읽어서 실화가 진짜 하는지, 실화가 진짜 하면 맵 센서 맥 값은 얼마인지, 부조를 하거나 헤드가 문제거나 흡기 누설이면 맥 값이 높아질 거니까 일단 펄트 카운터를 켜고서 시동을 걸어보자. 아까 엄청 벅벅대던데 또 괜찮아졌네. 자, 일단 실화 카운터가 안 올라가고 있어.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산소 센서 데이터로 진단을 많이 했는데, 그 산소 센서 데이터를 왜 안 보기 시작했냐면, 산소 센서는 이렇게 피드백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물결처럼. 근데 걔를 왜 안 보기 시작했냐면, 어정쩡하게 망가진 건 ECU가 보정을 해서 산소 센서를 그렇게 그리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야. 다른 데이터를 봐야지.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산소센서 데이터를 잘 안 보기 시작했어. 너네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온도 올라가고 막 이래저래 하면 오전 다 가거든. 맵 센서 값으로 엔진의 상태를 대략 본다. 우리가 흡기 맥동 보는 거랑 똑같아. 피스톤이 흡기 맥동 보는 걸로 인해서 엔진을 진단하는 것처럼 대략 서비스 데이터 맥 값으로 이제 엔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흡기 매니폴드에다가 진공 게이지 대고서 그걸로 다 진단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뭐 진공이 어떻게 움직이면 뭐 헤드 가스켓 뭐 막 그런 것들을 설명했었단 말이야. 압축이 문제 있나 볼 거니까 간이 압축을 볼 거야. 간이 압축 너네들 많이 해봤잖아. 간이 압축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연료를 죽여야 되거든.
사실은 휴즈를 빼든가 인젝터 배선을 빼는 게 좋긴 한데, 아니면 어차피 이거 인젝터를 진짜 갈아야 될 수도 있어. 인젝터 배선을 빼볼까? 뭘 빼는 게 좋을까? 사실은 연료 펌프 휴즈 빼는 게 가장 좋은데 휴즈 찾기가 힘드니까. 이게 항상 고민이야. 이게 누가 더 빠를까? 아싸, 하나 뺐다. 2개 뺐다. 고민 뺄 수 있을 것 같아. 키가 안 나.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다 뺐다. 압축 압력이나 간이 압축을 잴 때는 인젝터 분사를 차단해야 돼. 연료 펌프 휴즈를 빼든 인젝터 배선을 빼든 실린더에 연료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실린더에 연료가 들어가면서 압력이 생기는 거야. 유막 때문에. 휘발유의 유맥 때문에 생길 수 있어서 연료를 무조건 차단해야 되고. 세로 쳐봐. 그래서 자, 일단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든 다음에 이제 간이 압축을 측정을 할 거야. 간이 압축은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피스톤 압축할 때 전압이 낮아지는 거를 이용해서,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간이로 압축을 측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쉬워. 플러스 마이너스만 물리면 돼. 그래서 전압 강화만 보면 되니까 이 전압 강화를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물리면 돼. 그리고 간이 압축을 측정할 때는 사실 이런 전기장치 안 들어가는 게 좋아. 배터리는 힘있게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외부 충전 장치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하게 나오지. 플러스 물리고 마이너스 물리고 끝이야. 이제 설정만 하면 돼. 인젝터를 죽였기 때문에 점화는 나올 거야. 몇 번 실린더가 문제 있는지 확인하려 그러면 점화를 하나 물려주는 게 좋아. 어떤 기통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점화는 제작한 걸로 점화 코일에다 갖다 대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이 전압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배터리 전압은 뭐 12V, 14V잖아. 그러니까 20V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축을 500ml에서 1세크 정도, 저만 한 2V. 트리거는 점화에다 잡을 거야. 자동. 간이 압축은 20V. 요거 끝날 때쯤 시동 걸라 그럴 거야. 걸어.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게 전압 강화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점화파형이야. 점화파형. 확대해서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잡음이 많잖아. 그건 여기 B 채널을 눌러서 필터링 활성화가 있어. 이 필터링을 눌러. 1, 3, 4, 2, 1, 3, 4, 2, 1. 이거 다 이게 1번이란 말이야. 큰 게. 그럼 요거를 띄워서 몇 개의 경향만 보면 돼. 자, 그럼 이 점화 이게 1번이야. 1번일 때 봐봐. 전압 강화 값을 보는데 지금 이 정도 편차 같다는 차가 문제 생길 정도는 아니야. 압축이 세면 엔진 회전이 쉬워지잖아. 완전 밀폐됐을 때는 더 떨어질 거고, 어디가 셀 때는 강화가 덜 될 거잖아. 돌기가 쉬우니까. 이 정도 편차를 봤을 때는 영향은 없을 정도다. 간이 압축에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이게 간이 압축만으로는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코일을 빼서 압축 압력도 보고 내시경도 보자고. 실린더 스크래치가 있다고 해서 입고가 된 건데, 그 스크래치가 있다고 차에 무조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압축 압력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영향을 주겠지만, 실린더 내시경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서 엔진을 판정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연소실 실린더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실제 압축 압력을 측정해서 압축 압력이 이상이 없다면 일단은 원인은 그게 아닌 거지. 영상을 찍다 보면 카메라에서 혼자 얘기하는데 또 이게 관중이 있으니까 또 떨리는구만. 떨려요? 거짓말 하시는. 플러그를 빼면서 플러그를 통해서 연소실의 상태를 살짝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야, 플러그 정품으로 진짜 가른 지 얼마 안 됐다. 자, 1번의 내시경을 한번 봅시다. 2번부터 볼까? 1번부터 볼까? 궁금하게 2번부터 볼까? 이거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이런 게 있어. 다 있어. 꼭 물 들어가서 곰보진 것처럼 얘네들은 항상 이런 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엔진이 문제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1번. 이런 걸로 인해서 엔진이 실린더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크래치가 엄청 두껍게 있어도 실화는 안 해. 우리 278처럼 스크래치가 엄청 심한데도 실화는 안 한다고. 이 실린더 갖다가 부조한다고 하면 안 돼, 이건. 그리고 이 정도는 이상 없어, 이거. 보통 실린더 헤드에 배기 누설이 많이 생기는데, 배기 누설이 된 애들은 요 끝에가 빨개. 그래서 이거는 엔진에는 이상이 없어 보여. 하지만 압축 압력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실린더 상태는
지금 이런 거 곰보진 거 같이 보이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엔진은 다 이렇게 생겼다. 이걸 가지고 엔진이 문제 있다고 하는 데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야 뭐 엔진을 하도 많이 까다 보니까. 그런데 압축을 한번 측정해 보자 이제. 자, 압축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로 압축 압력을 측정을 할 거야. 파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스코프를 이용해서 압축 압력을 측정을 할 거야. 자, 시간축 1세크로 바꾸고 설정을 하면 여기 밑에 최대값에 16바가 나오지. 그러면 압축 압력은 이상 없는데 차마다 압축 압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통이랑 비교해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이상이 없는 실린더를 측정을 해보자. 보통 13에서 16 정도 압축 압력이 형성이 돼, 가솔린 차량은. 그래서 거의 16바. 엔진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점화만 확인하고 우리가 점화가 이상이 없으면 인젝터를 교환하면 되는 거야. 실린더도 이상 없고 압축도 이상 없고 그러면은 점화 코일 플러그 다시 달아. 이 좋은 소식을 차주분께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 엔진 작업하면 1000만 원 이상 나올 텐데. 똑같은 4기통이라도 45AMG라 부품들이 일반 4기통하고 틀려요. 또 4기통 하면은 한 600에서 한 900 정도 나오거든요. 얘는 1000만 원이 넘어요. 점화가 되게 애매할 때는 1번과 2번 교차를 해서 1번 고장 코드 뜨던 게 2번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점화 코일 플러그를 의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일을 위치 변경해서 장착을 해갖고 일단 점화 파형을 찍어볼게요. 자, 일단 이거를 설정해 놓고 일단 갖다 대봐. 근처에 제일 잘 나오는 위치에다가. 지금 이거는 피크 전압이야. 피크 전압. 이 피크 전압 봐야 되고 요 시간축 보면 되거든. BMW나 벤츠는 다중 점화를 하는데 이 다중 점화가 적게 나온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야. 어떤 차들은 온간시에는 하나만 나와. 냉간시에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 개수 나오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 피크 전압하고 여기 시간이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요 구간, 감쇄 구간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2ms를 설정하면 요 한 칸에 2ms야. 얘가 저만 의전이 되면 얘가 이렇게 붙어. 그래서 몇 ms 정도 되는지 봐야 되고 감쇄 구간으로 해서 코일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 요 감쇄 구간이 있어야 돼. 요거, 요 물결, 요게 중요해. 요게 없는 것들은 당장은 실화가 안 하더라도 전기를 많이 쓰거나 부하가 많이 걸리면 그때 실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감쇄 구간하고 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렇게 직원들이랑 같이 진단하는 과정들이나 그 다음에 설정하는 거나 이런 거를 다 여기다 담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직원들 교육용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찍게 된 거고요. 이 차량은 실린더에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의 특성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린더 벽이 항상 꼭 곰보진 거 마냥 그렇게 보이는데 대부분들이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진의 압축 압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간이 압축에서도 이상이 없었고요. 실압축에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린더 헤드와 블록 엔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엔진 진단을 받고 왔는데 일단 엔진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점화파형을 찍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점화파형도 한번 찍었거든요. 점화파형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쇄 구간이라든가 화염전파 구간이라든가 피크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상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BMW만 다중 점화하는 줄 알았는데 이 벤츠 같은 경우도 지금 다중 점화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엔진 이상 없고 코일 이상 없으면 뭐다? 인젝터. 이 차량은 인젝터 교환하면 잡힙니다. 일단 고장 코드에서 봤을 때 저는 인젝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육도 시킬 겸 엔진도 한번 확인할 겸 이렇게 진단하게 됐고, 소비자분도 이게 지금 엔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엔진이 이상 없다라는 거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이 차량은 인젝터만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화 코일은 얼마 전에 올렸던 E클래스 주행 중에만 울컥거리는 차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점화 파형을 찍고서 시운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지금 현 상태에서 전기 부하를 줬을 때 점화 코일이 괜찮은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젝터를 준비를 저는 미리 해놨어요. 100% 인젝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젝터 교환하고 시운전해서 고장 코드가 뜨는지 안 뜨는지, 그 다음에 엔진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엔진 전문점이다 보니까 엔진 수리를 많이 의뢰를 하세요. 정비소에서 이제 엔진 문제가 있다 하면 엔진 작업 안 하는 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엔진 수리점을 찾아보다가 원모터스로 전화를 주시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온다고 다 엔진 작업을 그냥 해버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엔진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서
엔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인젝터만 교환하면 끝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인젝터 교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걸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 이 블로바이 호스들은 플라스틱인데 열 때문에 잘 부러져. 최대한 조심히 빼야 돼야 돼. 그 다음에 냉각수통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또 치과에서도 여성 간호사가 또 이렇게 침 석션해주지 않습니까? 출력이 좀 높은 차량들은 보통 냉각 라인을 2개 써. 이 하나는 엔진의 메인 냉각수고, 그 다음에 요 조그만 통 호스는 인터쿨러 라인. 과급된 공기가 뜨겁거든. 걔를 식혀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냉각 라인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인터쿨러 라인에도 냉각수가 들어가는 애들은 복잡해. 이렇게 하면 냉각수도 덜 흘리고 작업도 깔끔하고 좋잖아, 그지? 이런 배선 고정 같은 거 항상 잘 신경 써줘야 되고, 호스 고정, 이건 고압 펌프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스펀지가 들어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된 걸 뺄 때 여기 2개를 눌러야 되거든. 근데 나는 여기를 이렇게 제껴, 이렇게 비스듬하게. 여기 벌어지지. 그럼 여기 턱이 벌어져. 그럼 한쪽부터 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제껴. 벌어져.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되도록이면 하나도 안 부러지고 빼는 게 중요하지. 인젝터를 뺐습니다. AMG가 들어가면 일단 작업은 2배로 힘들다. 이게 보통 그냥 274 엔진이랑 거의 형상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133 엔진이긴 한데 거의 형상은 비슷한데 작업성이 아주 그냥 그지 같습니다. 뭐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터보가 들어가면서 터보 라인도 있을 거고 진공 라인도 있을 거고 블로바이 라인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고압 펌프도 달려있고 과급 공기를 식혀주는 인터쿨러 쪽에 냉각 라인도 있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요. 이러면서 옷을 하나씩 벗는 거야. 더워. 자, 이제 이 인젝터를 빼면 내가 널 인정해줄게. 맨날 몸 풀어. 좋다. 하나는 쟤를 위해 남겨주세요. 아 이거 원래 알았어. 뭘 원리를 알아. 그냥 빼는 건데 요령이 있겠지. 여직원 너무 혹사시킨다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 아니에요. 정비사예요. 난리 났어. 너 그 뒤로 쭉 날아가면 안 된다. 야야야야. 작업장 금연이 바로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휘발유 나온 거 봐봐요. 어떻게 돼요? 불 붙이면 불 붙겠지. 작업장 금연 실천해 주십시오. 네. 보쉬 제품이 정품으로 공급이 되는 애예요. 여기 보면 벤츠 278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벤츠 마크가 써 있고 여기 보쉬 품번이 있거든요. 결국은 보쉬에서 벤츠에다 납품을 하는 건데, 보쉬 제품을 쓰면 벤츠 마크가 안 들어가 있죠. 금액이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 인젝터 하나에 70 얼마거든요. 반값 이하로 떨어져요. 끼는 거는 장착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커넥터가 이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끼는데 여기 홈이 이렇게 디귿자 홈이 있지. 여기. 그러면 얘도 여기 홈에 맞으려고 하면 이렇게 돌려야겠지. 이렇게 끼면 돼. 이게 왜 조금밖에 안 들어가냐면 이따가 볼트 체결하면서 눌리면서 이 스프링이 눌려.
근데 지금 이 스프링 우리가 누를 순 없잖아. 됐어요. 얘는 꽂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끼기 힘드니까. 왜 못 끼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배선을 끼든 배선 고정을 하든 다 배선 같은 거 자리를 잡고 꽉 낀 다음에 조립하면 돼. 얘 볼트를 체결하면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뽕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거 그 아까 밀어놓은 스프링이 튀어나와 밖으로 눌리면서. 그래서 한 번씩 더 확인해줘야 돼. 얘는 벌써 많이 튀어나왔었잖아. 됐어. 볼트 나오면서도 저 스프링이 다시 빠지나 잘 봐줘야 돼. 스프링 4개를 누르면서 이 볼트가 눌러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조금 나눠서 줘야 돼. 이 볼트 체결할 때 배선 같은 거 낑기는 거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스프링 한 번씩 넣어주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다 됐는지. 이렇게 해서 보면서 스프링 확인했지, 볼트 다 들어갔지, 연료 파이프 다 조였지, 배선 씹힌 거 없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항상 더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 눈으로. 자리를 먼저 잡아주라고. 이쪽으로 갔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배선 고정이 여기 이 파이프가 여기 고정됐었고, 그런 거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해. 이 뽕자리가 있을 거야. 뽕자리 딱 끼면 이렇게 맞지. 이런 걸 잘해줘야 돼. 그게 디테일이요. 플러바이 라인 다 잘 꽂았고 마지막 체크 다 하고, 볼트 남은 거 있는지 없는지 보고, 커넥터 남는 거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런 고정 하나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 이거 내가 넘겨놨잖아. 걸리적거리니까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항상 몇 번씩 네가 했던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래야 실수가 안 나는 거야. 자, 실린더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엔진 진단을 받고 온 CLA45AMG입니다. 일단 실린더 블럭에 뭐 곰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엔진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내시경 상에는 그렇게 곰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턱이 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엔진 문제라고 이제 입고가 되는데 엔진 문제가 아닌 차량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가게는 엔진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엔진 고장으로 입고되는 차들이 많은데, 점검을 다시 해보면 엔진 문제가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압축 이상 없고 실린더 내벽에도 이상이 없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압 파형도 이상이 없었고요. 인젝터 진단을 해서 인젝터를 교환을 했는데 저희 핀크렌치랑 같이 인젝터 교환을 해서 뒤에 태웠어요. 차량도 가지고 갈 겸. 그 다음에 계속 진단기 진입하는 거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자주 써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핑크렌치가 실악 카운터를 지금 띄워놔서 제가 아주 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악 카운터가 하나도 안 올라감을 볼 수 있어요. 인젝터를 교환하기 전에 초기 시동 때 떨림이 있었어요. 초기 시동 때는 이제 인젝터 보정을 안 하거든요. 아무 보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떨림이 있었는데, 인젝터를 교환하고 나서 초기 시동 때 떨림이 없어졌어요. 혹시 너 이거 시동 걸어봤니? 네. 초기 시동 때 떨림 없었지? 네. 처음에 우리가 인젝터 교환하기 전에 떨었었잖아. 네.
그런 감각들을 잘 키워야 돼 이게 차를 볼 때. 일단은 이 차량도 엔진 진단을 받고 왔지만 다행히 엔진이 아니었어요. 키로수도 워낙 짧고 2만 킬로의 엔진이 문제됐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막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이 차량도 역시나 수리가 잘 끝나서 시운전도 잘 마치고 이제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하는 과정들이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더 완벽하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